자, 이번에는 이제 소말리아 얘기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파병지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부대는요,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저희가 파병을 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투 파병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그곳으로 파병 갔던 목적은 이제 교육훈련입니다. 현지 로컬 부대원들을 전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러 간 건데,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보니까 이 아크 부대가 그 친구들 말로 형제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무별로 나누어져서 저희가 팀을 꾸려서 파병을 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수전 팀으로 아크 부대에 파병을 갔습니다. 파병 기간은 8개월이에요. 8개월. 그 사막에서 심지어 더운데, 사막이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뭔가 건조하고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해안하고도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 덥고 모래밭인데 습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는 또 제가 갔을 때만 해도요, 육군 야전부대 출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특전사, UDT 이렇게 파병을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군에서도 해병에서도 가거든요. 어찌됐든 저희가 합동을 해서 가는 부대이다 보니까 타부서하고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같이 훈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느꼈어요. 이제 우리끼리만 훈련하고 작전할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께 제일 선진화되고 최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냥 단지 다를 뿐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뭐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서 써도 좋을 게 있겠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훈련했던 타부소 대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덥고 안 좋은 환경에서 같이 쉽게 말해서 콩깍지 까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부서원들하고 어울릴 때와는 다른 전우회가 또 싹 트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연합전력의 중추인 미군이 굉장히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굉장히 빵빵해요. 어느 나라 연합훈련 우리가 가서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보지 못했던 자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특수전 대원들 픽업용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치누크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 이제 각종 말씀드리기 애매한 그런 것들을 그 친구들 경납부에 훈련하러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손쉽게 경험해보기 어려운 훈련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덕 같은 것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훈련하게 되면 다회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치누크가 일단 육군 부대에 편제되어 있는 헬기이기 때문에 해상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띄우고 내릴 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거기에서 소프트덕 하겠다라고 딱 제출하면 하루에 12번씩 뛰어내립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귀한 경험을 하루에 다회 할 수 있는 거죠. 숙련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신식 자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전용으로 개조되어 있는 치누크 같은 걸 타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대원들이 타는 이 수송격실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상특수전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임무 마치고 복귀할 때 항구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망망대해 랑데뷰 지점으로 가요. 그러면 치누크가 낮게 막 떠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갈고리 챙겨가지고, 갈고리에 이렇게 그 엄청 타이트한 줄이 걸려 있거든요. 그 줄을 헬기에 걸고 저희가 딱 올라가자 라고 사인하면 치누크가 딱 떠져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공중에 쑥 뜨거든요. 아마 비슷한 장면 상상하실 때 액트 오브 밸러 같은 것들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 목적은 이제 정글 작전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딱 뜨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는 올라갈 데가 없어서 배에 타고 앉아서 가야 되는데, 하늘에 뜨면은 사다리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작전대원들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제 치누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저희가 타고 온 립을 항구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육상 경납고에다 올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헬기로 그냥 쾌적하게 내리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훈련을 했던 이유는 원래 저희 MEATS 미츠 훈련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서 정글 작전으로 접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향은 이제 해양 플랫폼 시추 시설들 있죠.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 그걸 아랍에미리트 쪽 요청으로 저희가 수행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같이 들어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요청대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죠. 이 해양 플랫폼을 공격할 때, 즉 우리가 다시 수복을 위해서 공격할 때 공중 세력과 해상 세력이 같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헬기는 굉장히 빠르고 저 보트는 해상 상황에 따라서 투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치누크에 해상 세력하고 공중 침투 세력을 같이 태워가요. 헬기 뜨고 헬기가 육상에서 립을 띄워서 그 해양 플랫폼으로 쭉 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상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도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격 지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아까 사다리 타고 올라왔던 구멍으로 패스트로프 줄이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패스트로프, 해상 공격팀은 패스트로프 타고 보트로 내려가서 우리 먼저 보트팀 내려주고 우리 접근하는 사이에 헬기는 한번 돌면서 패트롤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때려 넣는 작전을 구상해서 진행했던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국내에서는 쉽게 구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다채로운 훈련 진행이 가능한 곳이 아랍에미레이트. 헬기 한 번 띄웠다 내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치누크급 헬기들은 신경 안 씁니다. 역시 예. 돈이 많은 나라는 그다음에 다르다는 뭐 걸. 재밌는 장비들을 이렇게 써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뭐 물론 국내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밌었던 건 이제 제트부츠. 제트부츠. 예, 한창 저희는 맨날 물에 들어가서 오리발이나 열심히 쳤지. 제트부츠. 또 이제 아시잖아요. 서해 바다 이거 뚫고 가기 어려운 거. 그래갖고 이제 그 제트부츠 타고 이제 싹 가봤던 거. 근데 이제 또 마냥 좋은 장비라고 또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바다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런데도 물에서 오리발을 안 차니까 저체온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작전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되게 재밌는 논의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디바이스가 있고 또 네. 좋은 훈련 장비가 도입이 되는 데까지 또 그거에 맞는 교리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참 아크 부대는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두 강사님들이 국내에서 근무하실 때 있었던 작전과 그거에 따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서해에서도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해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서해에서 근무하실 때는 또 최전방이다 보니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해에 계실 때 뭐 어떤 업무 주로 하셨는지. 서해 때는 이제 북한이 내려온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서해에서는 대부분 경우는 중국 어선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차단하는 업무를 많이 보는데 제가 서해에 있을 때는 저희 주적은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를 엄청 놀리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중국 어선이 맞아요. 내려왔다가 한계선을 살짝만 넘어왔다가 저희가 출동하는 순간 다시 빠져요. 저희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기지로 복귀하는 순간 다시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출동하면 다시 빠져요. 이거를 무한반복합니다. 서해에서. 출동이 진짜 많은 날에는 뭐 한 10대 번? 진짜 머리 감다가 나와요. 맞아요. 이제 좀 피곤하다, 잠 좀 자야겠다 하고 머리 감고 좀 자려고 하면은 비상거리.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가야 돼요. 바로 장비 차고 머리도 그냥 수건 거품 묻어 있어도 그냥 대충 말리고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북한하고 이제 중국 어선이든 뭐 상선이든 뭐 다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런 상황을 많이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런 거. 이게 참 그쪽이 힘든 게 힘들지. 뭐 제가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5분이면 5분, 15분이면 15분
그 시간 이내에 출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육상기지에서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뭐 최소 1주부터 길게 가면 4주 정도씩 있는데 그 해상기지에 이제 저희가 작전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꽃게철이죠. 뭐 바깥에서 사회에서는 그 꽃게철이 되면 말이 뭐 15번이지 한 번 나가면 또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하루에 뭐 15번씩 상황이 걸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환청이 들려요. 기지에 누워있으면 잠깐 띵 소리만 나도 막 다 뛰어나오고. 이게 왜냐면 그 친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선타기를 하거든요. 엄연히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액션을 취해줘야만이 이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뭐 어찌됐든 우리는 녹봉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그 친구들이 아예 버틸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의 분노를 자기들한테 풀어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버티고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이제 뭐 센 척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한번 대규모 나파하자 그러면은 딱 배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이게 좀 레이더 교란 줄 수 있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레이더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저희 조그만 배가 섬을 이렇게 쭉 돌면서 나가요. 피탄범위 밖으로 딱 해가지고 작은 배가 먼저 보이면 얘네들이 안 도망가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뭉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안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우리 작전 세력들이 다 보이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때가 이제 우리가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다. 한을 어떤 식으로 푸셨나요? 말해도 되나요? 말하셔도 됩니다. 뭐 욕이란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올라탈 수 있다면 올라타고 타가지고는 진짜 저의 그 저녁에 쉬지 못했던 그 스트레스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이다 라는 스트레스를 올라가자마자 무력은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합니다. 정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너 때문에 이 새끼야 하는데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얘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하고 있구나. 내가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표정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그걸로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 그리고- 친구들이 애초에 내려올 때 그 배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일반 배가 아니에요. 창이 꽂혀 있어요. 창이.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땅 넘어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와? 우리 이렇게 괴롭혀? 정말 그래서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쪽이 저희 어민들 특별히 허가된 어획구역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시다시피 어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가지고 이렇게 뿌려놔요. 건져보면 뭐 거의 그냥 어디 뭐 마스크만한 마스크 메쉬 정도의 그물망들 막 던져놓고 굉장히 악랄한 놈들입니다. 그냥 뭐 새끼까지 다 잡아가는 거죠. 네, 티어까지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끊어가지고 막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더 영리해져서 물이 아래로 흐를 때 어망을 던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회수해서 가요. 이게 작전기 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저희는 군이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겉으로는 중국인이든 뭐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올라타서 뭔가를 수행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행사에서 좀 무력이나 여러 네. 그걸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그 화가 납니다. 한 번씩 출동을 갔다 오면. 이제 뭐 단순 옐로우라면은 또 괜찮은데 이제 저희가 뭐 색깔로 표현하거든요. 이제 적성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적성 상황이라는 게 사실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렇지 전방 근무하는 대원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소말리아에서 해적 볼 때보다 그때 굉장히 초급 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적인 그 친구들을 마주할 때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북한 어선이 의도 없이 남아할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그리고 접근할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핸드폰, 카메라 다 바깥에 던지는 게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명백한 뭔가가 있는 이 친구들을 제압하러 갈 때 그런 좀 예민한 상황들이 있죠. 이제 저희는 근데 그걸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 출동일 때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끝나고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한 단계 성장했다. 적성 상황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총잡이들의 꿈이죠. 그렇죠.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적성 상황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중국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꽃게 남획하러 왔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좀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화도 느는데 그러려니 하는 것도 좀 늘어요. 제가 이 경우에 나갔었거든요. 배가 뒤집혔을 때. 그때도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비상이 걸려서 나가니까 이제 잠수장비를 챙기란 겁니다. 잠수장비? 왜지? 한번 챙겨서 나갔는데 가니까 이제 배가 뒤집혀 뱃머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 뱃머리만 나와 있고 완전 잠겨 있고. 그래서 가서 일단은 구조는 해야 하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서해 아시잖아요. 유속도 안 빠르고 보여. 시야도 안 안 보이고.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날 또 기상상황이 안 좋아서 유속이 너무 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올라오고 옆에 있던 해경분들도 잠수 쉬고했다가 포기하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잠시 대기하면서 좀 기상상황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의 바다에서 한 7시간 정도 막 추위에 떨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이나 돼서 그때 해경분들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겠다. 들어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신들을 끌고 인양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3구 정도 끌고 올라오셨는데 그거 보면서 출동 때문에 좀 싫어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맞아요.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신이 떠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많고 간혹 이제 출동 대기하고 있는데 바다에 동그란 게 떠 있어요. 아, 저 뭐지? 사람 머리인가? 하면서 봤는데 막 출동해서 보면 물개.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진짜. 막 진짜 딱 레이더에도 뭔가 이상하게 뭐가 잡혀 있으니까 출동해 보면은 쪼매는 바위 위에 물개가 한 마리 있어. 이제 농담이 아니라 이거 농담이 농담 아니야, 같은데 진짜. 너무 귀여워. 이 천연기념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돌고래 비슷한 거 있거든요. 뭐야? 상중이? 상중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처음 직접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짜증은 났죠. 네가 날 불러내? 이런 거. 맞아요. 네가 네 때문에 날 불러내? 이런 것들. 이게 엄연한 접경 해역이다 보니까 상황이 터지면 우리는 가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푸라기 집더미가 떠내려와도 우리는 가서 그렇죠. 봐야 되는데 이제 군 입장에서는 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항상 이제 저희 편제 그 폭파갈 대응하는 대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아닌 거 알면서도 다 장비 차고 대응하고 재밌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전방에 뭐 지금에서야 이제 또 그렇죠. 재밌다고 할 수 지난 시간에 재밌다고 있는데 하는 건데. 그 바다에 계속 떠 있으면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배가 저게 작은 리브로 나가다 보니까 파도에도 좀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롤링도 심하고. 네, 롤링도 심하고 아무리 좀 멀미에 강한 사람도 한 3시간 있다 보면 아, 네. 다 미쳐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이제 실내에만 있으면 너무 갑갑하다 보니까 근데 좀 뒤에서 밖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너무 막 요동치고 하면은 안에만 앉아있으면 너무 이제 토할 것 같으니까 울렁거리니까. 울렁거리고 속이 안 좋다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데 중국 어선도 그걸 알아요. 어차피 계속 줄타기 하다 보니까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그 한 라인을 두고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립요원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10,000원 좀 주세요. 뭐 하고 있는지 더 보게 하면서 가서 보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쪽도 10,000개 보고 있어요. 저 새끼 봐라? 이러면서 저도 담배를 꺼냈죠. 서로 맞담배 피우면서 이제 그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고. 그 전방이 어느 정도 전방이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섬들에 전진 배치가 돼서 하다 보면 포문 열리는 게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위험한 상황들이 어떤 거냐면 중국 어선이 중간에 있고 적 단속선하고 우리 단속선 저희하고 이렇게 서로 줄타기 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줄타기 하다가 내려오면 저희는 쪼우고 그럼 이 친구들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가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네가 쪼우고 이제 서로 우리끼리 가까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제 막 통신이 엄청 긴박하게 흘러가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상황 준비를 하고 왜냐면은 그쪽이 예기치 않게 무슨 일이 터질 상황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의 강사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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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